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여성 로스라고 합니다. 의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회장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저희 집안이 지금처럼 독일의 최대 부촌도시 함부르크의 마을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저의 남편 그라프는 제가 그렇게나 뜯어말리던 한국으로의 기나긴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남편의 동의 없는 한국행 출장에 이혼 소송을 걸기도 했었죠. 태어날 때부터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교육을 부모님에게 받아온 상위층 가정에서 태어난 저에게 이러한 남편 그라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독일의 최대 부촌 함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것은 지금의 남편 그라프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고, 심지어 몇 개월 전 그라프로 인해 발생한 함부르크 마을에서의 변화는 이곳 함부르크의 부촌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말았는데요. 10대 시절 부모님께서는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고, 저 또한 그저 아무런 꿈 없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며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 흔한 용돈 한 번 주지 않으시며 경제관념에서는 꽤 엄격하시던 부모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어느 정도 상류층의 집안을 가진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러한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와 같은 교실에 있던 친구들은 매일 부모님에게 엄청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가 끝나면 놀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는 제대로 학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몰래 여행을 갈 정도로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었죠. 지금에서야 저희 부모님의 경제관념 교육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저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학교가 끝마치면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는데요. 또래 친구들이 받던 용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한 달분의 급여와 거의 비슷했고,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과 적극 어울리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이던 시기였기에 공부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았겠으나, 그때 당시 어렸던 저는 친구들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학교 생활에 실패한 어린아이로 찍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 한 한국인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부자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면 170 다닐 수 없는 학교에 동양인인 한국인 친구가 전학을 온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고, 저희 모두는 그 친구가 궁금해졌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 꽤 부자 집안의 아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특이하게도 부침성이 아주 좋고 독일어까지 잘하던 그런 멋진 친구였죠. 하지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무리의 친구들은 그 한국인 친구를 매일 험담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소문을 학교에 퍼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당시 10대 후반의 나이밖에 안 되던 저였지만,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나 후진국일까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점차 이러한 소문은 엄청나게 퍼져나가 학교에 새롭게 전학을 온 그 한국인 친구도 가난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자 제가 따돌림을 당하던 시기가 떠올랐고, 친구들에게 한국이 그렇게나 후진국은 아니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힘들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불행 중 다행인지 전학을 왔던 한국인 친구는 일주일 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가 전학을 가자마자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친구들은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단 한 번이라도 다녀온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알 수 없는 무시를 당해야만 했고, 이러한 수년의 시간 때문인지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 자신도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던 부자학교와 다름없던 그곳의 졸업생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며 주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 모임에 속해 그들과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20대의 나이가 되어가던 시기였지만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그저 부모님께서 주는 용돈만을 받으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점점 그러한 의미 없는 친구들의 모습에 지쳐가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여나갔고, 부모님께서 하시던 의류 사업을 물려받아 저만의 브랜딩 디자인을 더해 더욱 큰 쇼핑몰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며 많은 돈을 벌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저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었고, 초기 시스템이 잘 잡혀 있던 탓에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던 저는 어느 날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미팅에 나온 한 독일인 남자에게 저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고, 보자마자 그가 마음에 무척 들어서 그와 처음 만난 날 곧바로 저의 전화번호를 전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도 꽤 많은 지사를 두고 있던 인테리어 관련 회사였고, 소문을 들어보니 제가 호감을 느낀 그 친구가 한국에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학교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었으나 친구들은 항상 동양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놀리던 것이 떠올랐고, 특히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국이라면서 한국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그 모임에 나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모임에 나간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그때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결국 저는 한눈에 반해버린 그 남자가 마음에 무척 들어 일단은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에 이르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이 그라프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신 또한 저에게 호감을 느꼈다며 같이 밥이라도 먹자며 식사 약속을 잡았고,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을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일주일 뒤 사석에서 처음 만난 저와 그라프는 꽤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고, 서로의 일에 대한 열정도 비슷해서 만난 지 하루 만에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번뜩 들 정도였어요. 특이하게도 그라프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었다면서 자신이 지금은 한국말도 매우 잘한다는 사실은 물론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이민도 고려하고 있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계획을 말하더군요. 그라프라는 사람 자체는 좋았지만 저는 그가 한국과 너무 밀접하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의 연인 사이를 이어나간 저희는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너무 잘 맞는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고, 결국 그라프와 저는 연인으로 지낸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라프와 저는 실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그저 가족들만 불러 모은 뒤 소박한 결혼식을 진행했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결혼식에 그렇게 큰 비용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라프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기에 의견 조율은 쉽게 되었고, 저희가 당분간 거주할 지역을 정하는 곳에서도 독일에서는 꽤 부촌으로 알려진 함부르크에서 살자는 서로의 생각도 일치할 수 있었죠.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그라프와 저는 살림을 합치기 시작했고, 함부르크에서 꽤 규모가 큰 마을에 주택을 구입해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라프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의 출장 문제 때문에 약 2년 정도 한국으로의 긴 출장을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말을 해주더군요. 이미 그라프가 한국에 있는 지사를 담당하는 인원이었기에 한국에 출장이 잦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저는 이제 그라프가 후진국인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서로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특히 2년이나 한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그라프의 장기간 출장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라프에게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되냐며 말을 이어나갔지만, 그라프는 제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화를 냈고, 결국 저와 그라프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신혼생활 일주일 만에 싸우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